그러면 좋은 사료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조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호성, 뭐 흡수율, 영양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일단 뭐 원재료가 안전해야겠죠. 좋은 재료를 만들어야겠죠. 일단은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 흡수율이 좋아야 돼요. 네. 먹어서 흡수가 충분하게 잘 되고 검은색 섬유질만을 똥덩어리로 딱딱하게 딱 배출을 해내야 좋은 사료죠.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사료 같은 경우 보자고요. 단백질 함량 높으면 좋다고 막 사람들이 단백질 함량 높은 거 찾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허구가 있는 게요. 네. 단백질 자체가요. 어떤 원료를 단백질로 만들었냐 하고요. 그다음 이 단백질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기술적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소화 흡수율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60%에서 99%까지 소화 흡수율이 결정이 돼요. 네. 어떤 원료를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요. 단백질 함량 어떤 회사는 23%예요. 네. 근데 어떤 회사의 단백질 함량은 40%래요. 40%가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만약에 40%짜리 단백질 함량 가진 사료의 소화 흡수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다음 23%짜리 단백질 함량이 소화 흡수율이 99%라고 쳐봐요. 어떤 게 단백질 함량이 실제로 더 높은 거예요. 그럼 99%. 그렇죠. 23%짜리 단백질 함량을 가진 게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은 고급 단백질을 가진 더 좋은 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포장에 표시된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처리를 거쳐서 어떤 소화 흡수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잘 소화되고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졌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단백질이 써 있어도 그렇죠. 이게 10%만 올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단백질은 흡수율 자체가 60%에서 99% 사이. 요렇게 보통 지방은 90% 정도 흡수돼요, 평균적으로요. 단백질은 요 정도 흡수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거의 잘 흡수가 안 되고 섬유질 같은 경우는요. 그런 그게 특징이거든요. 진짜 찐으로 네. 그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단백질을 다를 수치를 수 봐야 있어요. 된다. 그래서 소화 네. 흡수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화 흡수. 그래서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얼마나 모든 영양 성분들이 네. 빠져나가지 않고 흡수가 잘 되게 만들었냐. 네, 이것도 네. 중요한 문제고 원재료의 중요성이 말할 수도 없겠죠. 뭐 이게 도대체 원재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재료를 썼느냐. 이것도 중요한 원재료에 대한 문제예요. 건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퍼디라고 해가지고 네. 뭐 죽은 고기, 뭐 죽을 고기, 그리고 질병이 걸린 고기, 뭐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사료 먹는 것들을 그렇게 원료들이 안 좋은 걸로 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나 이렇게 뭐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규격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자, 같아요. 이제 사료 만드는 원료를 한번 넘어가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료에서 사료를 만든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에 한우를 집어넣을까요? 국내산 닭을 갈아 넣을까요?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해요. 가격이 그럼 너무 비쌀 것 이거 같아요. 지금 좀 경제적 원리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어디 걸 넣을까요? 그럼 가격이 저렴한 나라 걸 사와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를 도축을 여기서 할까요? 거기서 해야겠죠. 거기서 한 다음에 동결된 형태로 말려서 됐고 있죠. 프로테인 밀 형태로. 즉 고기 육분이라 그러죠. 그 형태로 수입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시세는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해요. 그리고 나라별로 가격 차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싼 나라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료를 수급하는데 되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요. 그다음에 수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료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에 그 전에 이미 뭐 6개월 전에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육분들을 수입해가지고 갈아서 넣는데 이게 실제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유통된 고기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 모르는 이건 또 모르는 문제라서 네. 국내산 사료들은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는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오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서도 약간 뭐 신생회사들은 그런 게 좀 불안정할 수 있겠고 그렇죠. 좀 이제 역사가 길고 큰 이런 회사들은 그게 좀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체 공급한 농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편하죠. 네, 그러면 뭐 영양 균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값을 잡은 걸까요? 그 사료에. 영양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라 그래야지? 이거를 기준하는 데가 이제 아프코라는 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미국은 아프코고 네. 뭐 유럽은 뭐 피아디프라 그러나 네. 그런 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대충 고양이 사료는 이건 최소한 얼마 대부분 최소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으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그것보다 굉장히 좋은 사료들이 요즘엔 나와요. 그거 이상이 들어가 있고 네. 그거 이하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좋은 성분들만 영양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영양 균형이라는 게 실제로 오래 먹여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 회사들이 뭐 우리 영양 균형 잘 맞춘 좋은 사료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5년밖에 안 된 업체다. 이런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나와서 오랫동안 먹여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래도 아, 조금 10년은 넘어야죠. 그래도 10년은 넘어야 그래도 네. 사료회사가 10년은 넘어야 이 10년 전부터 나온 이 사료회사를 거를 네네. 오랫동안 먹어봤더니 문제가 없대더라 나와야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진 사료구나. 최소 10년. 왜냐하면 사료의 특성이 뭐냐면 이것저것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검증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뭐 피딩 뭐 어쩌고 했던 그렇죠. 거가 그게 이제 왜냐하면 꼭 있는 게 그런 좋은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어떤 랩들, 연구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먹여보고 있는 거고, 그 먹여본 강아지, 고양이들 새끼를 낳고 새끼들을 또 보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월섬 연구소도 벌써 50년 이상 된 연구소고, 또 미국에 있는 힐스에서 갖고 있는 연구소죠. 힐스에서 갖고 있는 영양학 센터 같은 경우도 보통 7, 80년 된 연구소로 알고 있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수많은 수의사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여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속 혈액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랫동안 한 가지만 사료만 먹어서 이해가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료들을 오랫동안 먹었더니 간이 점점 안 좋아진 경우 있고 어떤 사료들은 오랫동안 먹었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이제 췌장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지방질이나 과도한 단백질은 췌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적은 단백질이나 지방질은요 성장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영양 성분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명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명을 늘려주면 더욱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들의 수명이 7년, 5년 여기서요. 지금 거의 15년을 넘어가는 거는 사료의 발달이 크거든요. 사료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서 영양의 균형 잡히고 고급 단백질의 사료를 먹기 전부터 애들이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이도 요즘 20년을 살거든요. 역시 고양이 사료이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는 진짜 잘 알아보고 좋은 걸로 먹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집사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먹이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트나 이런 뭐 대형 매장 같은 데 가서 사료를 살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영양학을 알 수도 없는 거고 사료 봉지 딱 보고 앞에서 웃고 있는 소나 닭을 보고 얘 좋은 소와 좋은 그렇죠, 닭이 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팁 같은 거를 조금 그 다음에 뭐 이거 영양 균형이 잘 맞은 좋은 사료 이럴 수도 없잖아요. 딱 그렇죠. 만져보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오랫동안 먹여보고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네. 저 같으면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메이커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죠. 이럴 때는요. 왜냐하면 네네네. 핸드폰 지금 못 쓰세요. 저 삼성 거 쓰고 삼성 거 쓰죠. 네. 저는 애플 거 쓰거든요. 네네.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삼성이나 애플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 써본 핸드폰을 선뜻 100만 원 넘게 주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오랫동안 써보니까 삼성 거 좋았더라. 오랫동안 써보니까 애플 게 좋았더라. 왠지 모르지만 좀 튼튼했고 왠지 모르지만 AS가 좀 잘 됐고 왠지 모르지만 고장이 좀 덜 났고 왠지 모르지만 보안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러고 그냥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신뢰를 그동안 쌓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그 신뢰를 지금까지 쌓아온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은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은 우리 회사 제품의 특징 하면서 각각의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그 신뢰를 쌓아서 현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핸드폰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뜯어가지고 안에 어떤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 있으면 뭐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지 미국산이 독일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써보니까 좋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핸드폰보다 좋은 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나오는 모 기업은 화면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어디서 나오는 모 기업은 메모리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같은 가격에. 아니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가 이걸 사는 건요. 오랫동안 써봤더니 아니면 오랫동안 써봤더니 실제로 좋더라. 그래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그 브랜드의 역사에 오랫동안 네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 브랜드가 그리고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좋은 신뢰를 쌓아왔던 증거가 되거든요. 사료 역시 똑같아요. 우리는 이 사료 회사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료 하나만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레시피를 발달시켜서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료를 만들었다. 이 사료만 먹었을 때 내 강아지, 고양이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아주 안전하게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료를 고를 때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차라리 브랜드를 보고 고르시는 걸 권장드려요. 브랜드. 브랜드의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역사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크기도 있고, 규모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대체로 아주 좋은 사료는 아니겠지만 네.
왜냐하면 좋은 사료가 될 수가 없는 게 아주 좋은 사료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대부분의 그런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월드 베스트셀러에 집중을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릴 사료들을 만들어요. 네. 그러려면은 가격이 아주 비쌀 수도 없어요. 적당한 가격에 네. 괜찮은 품질의 사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료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사료를 먹으면은 오랫동안 생존을 하며 별다른 큰 문제는 웬만해서 절대 안 일으키는 그런 사료들을 만들어내요.